현장은 늘 바빴고 생일도 대충 넘어가곤 했죠. 근데 막상 아무도 없는 생일을 맞으니 공허함이란 게 이런 거더라고요. 늘 사람 곁에 있었는데 은퇴하니 이렇게 조용하네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늘 사람 옆에 있어야 하는 일이죠.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보호자와 소통하고 의사와 협력하며 하루 종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는 외로운 사람이라 생각해 본 적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일이 사람을 몰고 왔던 거구나라는 현실입니다. 생일날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이 지나가는 하루를 마주한 61세 전직 간호사의 마음엔 병실의 침묵보다 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정체성, 그리고 삶의 리듬을 새롭게 짜야 하는 아주 큰 전환점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중심으로 살았던 여성에게는 은퇴가 감정적인 허기와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년 넘게 헌신적으로 일해온 간호사였지만 은퇴 후엔 깊은 고립감을 겪은 한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마음이 외로워지지 않도록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가 사라지면 삶이 무너진다. 1. 30년간 쌓은 인간관계는 다 일 때문이었어요. 관계 단절의 현실. 퇴직하고 나면 처음엔 쉼이 반갑습니다. 오전에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낮잠도 자보고요. 하지만 이 쉼이 2주, 한 달을 넘기면 어느 순간 고요함이 아니라 고립으로 바뀝니다. 61세 김 간호사님의 이야기도 비슷했어요. 응급실, 병동, 외래를 두루 거친 베테랑이었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 선배였죠. 근무할 땐 늘 선생님 이라는 호칭 속에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자 그 모든 연락은 뚝 끊겼다고 해요. 카톡 알림이 며칠째 없길래 고장 난 줄 알았어요. 사실 그녀가 쌓은 인간관계는 대부분 일을 매개로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동료였고 동지가 아니라 협력자였던 거죠. 이걸 은퇴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순간 깊은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내 일은 있었지, 정체성을 잃는 충격. 간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장 그 이상입니다. 환자를 살피고 돌보고 위로하는 일은 자부심이 생기는 직업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자부심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 간호사님도 말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건 다 명찰에 간호사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정체성 상실은 아주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대까지는 일과 가정을 함께 책임지고 어느 정도 역할이 명확하지만 60세 이후엔 아무도 당신의 역할은 이거예요라고 말해주지 않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작은 역할들입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 동호회, 작은 강의 수강 같은 것들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다시 생겨야 삶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아요. 3. 혼자 살 준비는 했는데 외로움은 계산 못했어요. 김 간호사님은 경제적으로는 탄탄하게 준비하신 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개인연금도 꾸준히 부었고요. 월세 수입도 약간 있어서 돈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외로움은 달랐습니다. 처음 생일을 맞은 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만 봤어요. 예전엔 다들 일하느라 못 챙기는 줄 알았는데 이젠 제가 잊힌 것 같더라고요. 사람과의 연결은 자산처럼 저축되지 않습니다. 계속 거래해야 유지되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의도적으로 관계를 남겨야 합니다. 평소 연락을 잘 안 하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기. 동호회나 종교 모임, 자원봉사 등 관계가 형성되는 장에 나가보기. SNS를 통해 가벼운 소통이라도 시도해보기. 이런 행동이 처음엔 어색해도 은퇴 후의 고립을 막는 유일한 예방책이 됩니다. 사례 3가지 은퇴 후 관계와 삶의 재설계 이야기. 사례 1. 병원 그만두고 자서전 동아리 가입했어요. 63세 정 간호사. 정 간호사님은 퇴직 후 우울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자서전 쓰기라는 동아리를 알게 되어 참여했죠. 그곳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과 매주 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들어주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이젠 목요일마다 만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직장 동료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사례 2 매일 혼밥하던 제가 요리 모임 리더가 됐어요. 60세 윤 간호사. 퇴직 후 식사 준비도 귀찮고 입맛도 없어졌다는 윤 간호사님. 우연히 참여한 시니어 요리 모임에서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면서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복지관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누군가 밥 먹자고 불러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더라고요. 사례 3 동네 아이들 방과 후 돌봄 자원봉사 시작했어요. 62세 박 간호사.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박 간호사님. 의료 지식도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할머니 선생님이라 부를 때마다 정체성과 소속감을 되찾은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간호사처럼 타인을 돌보는 일을 해온 사람일수록 막상 돌봄을 받는 위치로 전환될 때 혼란이 큽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준비 관계, 재설계,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세 가지 축이 고루 갖춰져야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인 분들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관계를 다시 짓고 나를 다시 소개하고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일날 혼자였던 그날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도록